안녕하세요. 성공취업 엑스파일 이윤입니다. 상반기 공채에 앞서서 내가 스스로 나를 이끄는 힘, 셀프 리더십.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시죠. 네, 셀프 리더십과 관련돼서 두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자기 목표 설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리해야 될 일들의 어떤 목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리고 그걸 좀 구체화하는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 우리는 취업과 관련돼서 연결을 지을 겁니다. 그래서 성공 취업을 위한 셀프 리더십의 두 번째, 자기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네, 이 방송을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내 스스로가 전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기업에 지원을 해야 되는지 갈팡질팡한 단계에 봉착한 학생들이 있을 것 같고요. 혹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 스스로에 대한 고민부터 해야겠다라고 하시면서 시청하시는 학생들도 있으실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목표를 잡아야 할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 우선은 내가 일하고 싶은 기업들 막연하게나마 한번 잡아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좀 즐거워하고 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어렵지만 해보고 싶어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신 다음에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한번 서칭을 해보시고 자료를 수집하시는 단계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A전자에 입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A전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 회사에 대한 조사를 한번 마치고 나면요. 전체적으로 기업을 보는 안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험 삼아서라도 이렇게 한 군데의 기업을 혹은 직무를 설정해 놓고 그와 관련된 어떤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 글을 통해서 목표를 구체화하는 단계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기업과 관련된 뉴스나 기사를 한번 읽어보시는 건데요. 이미 많은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종이 신문이 아니어도요. 검색어만 누르시면 그날의 뉴스가 쭉 나오죠. 그래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이 기업의 최근의 이슈가 무엇이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혹은 어떤 상품, 어떤 서비스, 어떤 제품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그리고 관련돼서 그 업계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기사들도 인터뷰 기사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뷰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흐름을 쉽게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요.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찾아보시는 건데요.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기업의 홈페이지조차도 들어가 보지 않고 지원하는 경우를 덜어 봤습니다. 네, 홈페이지의 단편적인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조직도라든가 혹은 어떤 프로모션하고 있는 것들, 광고하는 것들, 그리고 사회공헌 활동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쉽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기업마다의 어떤 CI, 로고는 어떻고 캐치프라이즈는 뭐고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아마 홈페이지일 겁니다. 네, 저도 근무하면서 제가 직접 기업 홈페이지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부서나 홍보팀에서는 그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자료들을 그 나름에서도 많이 수집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통해서 한번 쉽게 알아보시고요. 블로그도 홈페이지 이외의 내용들, 조금 더 세분화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지 혹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활동들을 이끌어 가시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업 내 조직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모든 기업이 다 똑같은 직함, 직무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기업 특성에 맞춰서도 부르는 호칭이나 직급이나 직함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같은 업계 안에서도 예를 들면 어떤 홈쇼핑에서는 쇼호스트라는 호칭을 쓰는 반면에 어떤 회사에서는 쇼핑 호스트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취업 면접이나 이런 자소서를 쓸 때 중요한 요인이 되거든요. 얼마나 우리 회사에 관심이 있는가를 알 수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 사소한 것들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업이 어떻게 조직을 이끌어가고 있고 어떤 사업부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직접 기업을 방문하거나 탐방하는 건데요. 가장 제가 추천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 삼성전자 교육팀의 경력직으로 입사를 할 때 그 전날에 제가 그 삼성전자 대리점과 그리고 판매하는 곳들 돌아다니면서 모니터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면접에 잘 녹아내서 좋은 반응을 얻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현장이 어떤지를 직접 보셔야 되겠죠. 특히나 뭐 마케팅 영업, 홍보와 같은 좀 열린 직군의 경우에도 더더욱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에 입사하고 싶다면 그 기업을 한번 직접 가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인데요. 많이 안 하고 계시죠? 그래서 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선생님. 하실 수 있는데요. 근처라도 한번 가보시고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는 그 회사에서 어떤 자기소개와 관련된 PT를 서류로 제출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PT에 어떤 내용을 담았냐면요. 그 기업 앞에서 찍은 사진들 있죠. 직접 찾아가서 만나서 로고 앞에서 혹은 그 종사하는 사람들과 함께 셀카를 찍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어필을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관심도를 표현하는 데 좋은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기업을 방문하셔서 어떻게 기업이 이끌어가고 있고 운영되고 있는지를 직접 체험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이게 바쁠 때 막 자기소개서 넣어야 되고 막 이력서 써야 되고 이럴 때 하시는 게 아니라요. 지금처럼 조금 시간에 여유가 있고 1, 2월에 혹은 상반기 초반에 하실 수 있는 활동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멘토를 찾는 건데요. 네, 멘토. 실제로 그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멘토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멘토를 실질적으로 직접 찾아보시는 겁니다. 요즘에 SNS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들 하고 계시고 블로그나 개인 채널들, 유튜브들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소통하고 있는 직업인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우선 그 멘토들과 이제 접촉할 수 있는 기회들이 예전에 비해서 정말 많아졌어요. 제가 취업을 준비할 때만 해도 이렇게 누군가 내가 갖고 싶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을 실제적으로 만나기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정말 쉽고요. 그리고 그분들도 아주 호의적으로 뭐 인터뷰에 응해주시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눠주시기도 하고 멘티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멘토를 찾아서 그분을 한번 만나보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그 기업 입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했는지 아주 속속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기가 힘든 경우에는 뭐 서면을 통해서라도 간단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멘토와의 소통을 좀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가끔 뭐 앞뒤 다 자르고 본인의 본론만 원하는 바만 이렇게 적어서 멘토와 접촉을 시도하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네, 예의를 갖추시고 그 직업에 대한 간절함을 어필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정성껏 다가간다면 멘토 입장에서는 좋은 후배를 받고 싶은 욕심에 본인이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을 내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합격 수기와 족보를 수집하시는 건데요. 이미 많은 취업 카페 그리고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계시는 커뮤니티들을 활용해서 그 안에서 기업별로, 직무별로 정말 다양하게 후기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서 학생들 컨설팅 하다 보면요. 선생님 이거 어디서 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 많습니다. 의외로 그런 커뮤니티를 활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라는 증거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직무와 관련된 서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 놓으시면 기업에 대한 어떤 안목이 생기면서 내가 어떤 기업에 지원해야겠다라는 것들이 조금 더 뚜렷하게 잡히실 겁니다. 네, 그렇게 기업에 대해서 큰 흐름을 잡으셨다면 이제는 조금 더 구체화하시는 게 필요하시겠죠. 그래서 그룹을 한번 나누어서 우선순위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파일을 하나 여시고요. 엑셀 파일에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한번 나누어 보시고요. 자, 그룹별로 내가 원하는 기업,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의 우선순위를 달리 적용하셔서 이제 자료를 수집하실 건데요. 예를 들어서 A그룹이라고 한다면 A그룹은요, 가장 입사하고 싶은 기업이에요. 네, 정말 꿈의 기업이다. 난 저기 정말 입사하고 싶다. 나의 최종 목표는 저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최종의 목표, 그런 기업이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가고 싶다면 상대방도 많이들 가고 싶겠죠. 그래서 경쟁률이 세서
정말 많은 노력과 준비가 필요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A그룹으로 묶으십시오. 네. 자, 다음은 B그룹인데요. B그룹은요, 네, 합격하면 어느 정도 만족하면서 직장 생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목표는 아니에요. 그보다 더 눈에 밟히는 기업들,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합격하면 무난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기업 담당자들에게 좀 죄송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합격할 가능성도 좀 있어요. 경쟁해 볼 만합니다. 이런 기업들을 B그룹으로 묶겠습니다. 자, C그룹은요. 최종 목표도 아니고 충분히 입사가 가능해요. 그냥 입사할 수 있는, 네, 우리끼리 이야기한다면 뭔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지만 경쟁력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경험도 좀 쌓을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가기 싫은 기업들을 C그룹에 넣지 마시고요. ABC 그룹은요. 무조건 본인이 입사해서 지원 가능한, 지원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이런 그룹으로 분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A그룹, B그룹, C그룹의 폴더를 각각 나누시고요. 자, 이제 그룹별로 이제 그룹명을 기업, 이렇게 해서 기업을 쭉 적으시고요. 그리고 그 기업 중에서도 어떤 직무인지 직무를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수집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작년에 공채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이 됐었지? 2017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2018년에는 이렇게 진행이 돼서 아마 올해는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의 전망을 해보실 수도 있겠죠. 최근 5년간 어떤 공채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지, 자, 그리고 경쟁률은 어떤지요. 네, 커뮤니티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좀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몇 명 정도가 지원했고 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네, 그중에서 몇 명 정도가 합격했고, 네, 올해 채용 계획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 적으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지원 자격이죠. 네, 같은 업종의 같은 기업이라도 지원 자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에서는 이런 자격증을 원하는데 어떤 기업에서는 어떤 외국어 점수를 원하고 이런 부분들을 각기 달리 볼 수 있기 때문에 A그룹에서 이제 폴더를 나누셨다면 그 안에서 탭을 나누셔서 기업명, 직무, 최근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 보시는 겁니다. 제가 제안해드린 이런 내용 외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이디어를 탭으로 만드셔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 놓으시면 좋겠죠. 자, B그룹도 마찬가지로요. 네, 똑같은 방식으로 C그룹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기업을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통해서 사실 A그룹 참 경쟁률이 세고 어렵고 최종 목표인 기업들이잖아요. 네, 그 기업만 A그룹의 기업만 계속 지원하게 되면요. 사실 많이 지치고 힘듭니다. 네, 물론 다 합격하시면 너무 좋겠는데요. 경쟁률이 세고 좀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A그룹에만 치중해서 지원하시기보다는 조금 B그룹과 C그룹에서도 전략적으로 지원을 하셔서 때로는 합격을 하고도 내가 다시 한번 재고해보고 생각해보고 입사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실 수 있게 이렇게 그룹별로 기업을 좀 나누셔서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스텝입니다. 전략 수립과 실천의 단계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를 설정하셨어요. 이제 기업과 직무를 좀 뚜렷하게 설정하셔서 우선순위 뭐 하나, 둘, 세 개 정도 가지고 계셨다면 이제는 어떻게 전략을 짜서 성공적으로 취업을 이끌 수 있을지 여러분이 공채에 막 다다른 시즌이 아니라 좀 여유 있는 시즌에 어떤 일들을 하실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은요. 입사 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재정비하시는 겁니다. 네, 지원에 앞서서 바로 급작스럽게 뭔가 수정하시고 이렇다 보면 많이 틀립니다. 뭐 오타가 날 수도 있고요. 기업명도 잘못 써서 넣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시간이 될 때마다 직종별로, 기업별로 좀 분류해서 바로 지원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시는 게 필요한데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이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최신의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됐는가라는 부분이에요. 네, 그냥 계속 지원을 막 정신없이 하다 보면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냥 내가 뻔하게 내는, 쉽게 낼 수 있는 이력서라도 다시 한번 하나하나 꼼꼼히 보시면서 내가 경력이 좀 업데이트가 됐는지, 좀 빠진 내용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미리 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래서 직무 관련 경험이 충분한지, 그 부분이 입사 지원서에 녹아들어 있는지,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나를 봤을 때 저 친구는 참 우리 기업에 적합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경험들이 녹아있고 충분한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경력에 대한 다이어트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학생들의 경우에 여러 가지 요즘 활동이 많습니다. 뭐 공모전, 대외 활동, 교내 활동, 뭐 수상 경력 이런 것들의 경험이 너무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이력서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적어서 저한테 이제 컨설팅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런 친구들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이것저것 정말 많이 한 것 같습니다만 자기애가 좀 뛰어나다라는, 특별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 일을 하기에 적합한 인재를 뽑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경험이 아닌 것들은 과감하게 삭제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다 너무 내세우고 싶은 소중한 경험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가감없이 다 적어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입사 지원서나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너무 넘치게 있다면 이번에는 좀 다이어트를 하는 겁니다. 조금씩 줄여서 꼭 필요한, 꼭 내세울 경력만 떠올리셔서 그걸 우선순위로 적어 내려가시는 거죠. 네, 그 부분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아무리 봐도 직무 관련 경험이 없고요. 뭔가 내세울 게 없습니다. 라는 부분이 보였다면요. 자, 여유 있는 시간 동안 어떤 걸 하셔야 될까요?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경험을 채우셔야 합니다. 네, 시간 없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험이 너무 없으면 면접 가서도 힘듭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성의를 다 보이셔서 직무와 관련된, 기업과 관련된 좋은 경험들을 빨리 세워보실 수 있게 전략을 짜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방학 혹은 여유 있는 공채 비수기 시즌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경험들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쭉 살펴보시는데요. 마찬가지로 커뮤니티나 취업 관련 카페에 가보시면 이 부분에 대한 폴더도 따로 마련되어 있을 만큼 정말 많은 기업들에서 학생들의 경험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뭐 마케터라든가 뭐 어떤 공모전이라든가 서포터즈 뭐 이런 활동들을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하루에도 몇 건씩 올라올 만큼 많은 기업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분의 경험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서 내 직무와 연결해서 뭘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부분을 재정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자기소개서도 한번 살펴보시는데요. 자기소개서는 크게 지원 동기, 학창 시절과 성장 과정, 장단점, 계획 및 포부 4가지의 탭으로 나뉘어서 이제 그 말을 조금씩 바꾸어서 기업 스타일에 맞게 조금 어려운 말로써 문항을 제시합니다. 근데 결국은 4가지의 문항을 보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자기소개서 세밀한 부분을 검토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제 조금 객관적인 시선에서 지금 코앞에서 지원해야 되는 단계가 아닌 경우에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네, 이게 내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한번 좀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지원 동기 부분이라든가 혹은 계획 및 포부 같은 경우에는 직무와 철저하게 관련된 이야기들로 배치가 되어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 담당자들과 엊그저께 좀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자, 자기소개서를 다 읽어보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다 읽어본다라고 하시면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앞쪽의 항목에 우리 기업과 잘 맞는 인재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더 읽을지 말지를 결정한다라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항목부터 뜬구름 잡는 혹은 추상적인 단어를 배열한 이런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셨다면 끝에 아무리 중요한 내용을 배치해도 잘 읽힐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반부에 결말부에 임팩트 있게 직무에 대한 관심, 노력, 열정, 역량 이런 것들을 어필하셨는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각 항목에서의 중요한 내용들은 다른 강의에서 제가 몇 차례 강조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강의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개인만의 치명적인 약점을 보완하셔야 됩니다.
네, 내가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장애물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집중 보완하는 시기를 여유 있게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진 같은 경우에 어떤 기업에서는 뭐 프로필 사진을 원하기도 하고 어떤 기업에서는 반명함, 뭐 증명 이런 식으로 간단한 사진을 요하기도 하는데요. 자, 증명사진이나 이런 프로필 사진은 그 사람의 이미지를 서류로 잠깐 동안에 파악할 수 있게 자료로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물론 잘생기고 예쁘고 화려한 외모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얼굴을 봤을 때 느껴지는 단정함 혹은 뭐 이미지,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첫인상 이런 것들로 사람인지라 약간의 편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사진이기 때문에요. 자, 사진을 보셨을 때 누가 봐도 실물보다 좀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으신 분, 혹은 내가 봐도 내가 아닌 사진, 혹은 내가 봤을 때도 정말 이 단점 같은 것들이 커버가 안 된 사진들 있죠. 예를 들어서 평소에 잘 안 웃습니다. 그런데 사진 찍을 때도 웃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너무 무표정하게 찍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봐도 뭔가 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느낌보다는 어두운 느낌이 강한 사진이에요. 네, 그런 경우들에 있어서 여러분 사진도 굉장히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보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미루지 마시고요. 네, 많이들 미룹니다. 어느 회사는 되겠지, 여기는 되겠지, 한 번은 되겠지. 그런데 계속 서류에서 고배를 마시는데 그 부분이 사진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셨다면 자, 그것부터 빨리 보완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외국어 점수. 예를 들어 뭐 어떤 영어 점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급히 필요한데요.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시면 자, 많이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네, 2개월, 3개월 안에 승부를 보십시오. 네, 영어 점수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공부해서 내는 점수가 아니라 단기간에 임팩트 있게 공부해서 내야 하는 점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오래 잡고 지치지 마시고요. 딱 잡으셔서 2개월, 3개월 안에 이걸 내가 확실하게 해결하겠다, 보완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외국어 점수, 이런 자격증, 이런 부분들을 도전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소통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러분이 상대방과 대화를 나눌 때 표정이 굉장히 어둡다거나 혹은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기 어려워하신다거나 혹은 말을 할 때 목소리가 너무 떨린다거나 이런 부분에 소통의 어려움 있죠. 대화 나누는 것도 많이 어려울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신다면, 그게 치명적인 부분이라고 느끼신다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훈련하시는 겁니다. 네, 다른 걸 같이 하시면서 하는 것보다 집중해서 뭐 목소리 훈련 방법 너무 많이 나와 있죠. 표정을 바꾸는 방법 좋은 강의 많습니다. 시선 맞추는 방법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 사람들과 대화 나눠보십시오. 그래서 일정 기간을 두시고요. 그 안에서 내가 개선해 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점차 개선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치명적이다라고 하시면 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하시는 게 또 방법이 되겠고요. 자, 프레젠테이션, 뭐 포트폴리오 이런 부분에서 자신이 없습니다 하시면 그것만 일단 보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것저것 준비할 게 참 많은데요. 그중에서 제일 취업에 걸림돌이 되는 것부터 제거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정하셔서 뭐가 가장 부족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노트를 쓰고 계시면서 아마 정리해 보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롤모델을 통한 힌트예요. 제가 자꾸 멘토를 만나라, 관련 기업을 가봐라, 경험해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강조드리는 이유죠. 롤모델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보통 멘토라고 생각해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 업계에서 성공한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만의 어떤 직업관이 있습니다. 예, 어떤 직업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대처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로 들으시면서 본인에게도 영향을 긍정적으로 끼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멘토와의 어떤 경험담 이런 것들을 면접에서 또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롤모델을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그 사람이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취업에 성공하기까지 어떤 커리어 로드맵을 가지고 해왔는지 실질적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분이 힌트를 얻으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이제 시간 관리 하셔야 되는데요. 시간 관리는 제가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ERRC라고 해서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책에 나오는 여러분의 시간 관리에서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건데요. 우선은 첫 번째, 제거라는 부분은요. 내 삶에 있어서 제거해야 될 요소들. 다시 말하면 취업을 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러나 내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서 좀 제거가 필요한 일들. 그리고 증가는요. 내가 시간을 활용하는 것들 중에서 제거함으로써 벌어진 시간 동안에 긍정적으로 뭔가 필요한 일들 하시면 되겠고요. 감소는요. 효율이 적어서 아예 제거는 아니더라도 시간 관리를 위해서 좀 줄여야 할 일들. 창조는요. 전혀 하고 있지 않지만 새롭게 좀 해야 되는 부분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무와 전혀 관련 없는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하는 모임에 자꾸만 매주마다 나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제거나 혹은 감소를 통해서 시간을 확보하실 수 있겠고요. 내가 직무나 기업과 관련돼서 전혀 경험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거리들을 만드셔서 여러분의 시간 관리를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네, 제가 간단히 알려드렸으니까요.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노트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단계 전략 수립과 실천까지 가셨다면 이제 여러분들 꾸준히 하셨다면요. 어느 정도 성과가 소소하게나마라도 날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원하는 기업에 취업을 하시게 되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줄 수 있는 자기 보상의 단계 기억하시면서요. 무조건 취업에 성공해야만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의 목표를 세웠을 때 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보상 체계도 직접 한번 마련해 보시면서 네 번째 단계까지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성공 취업 엑스파일 셀프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기 관찰을 통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할지, 그리고 그게 성과가 좋았을 때는 내 스스로에게 어떻게 보상해야 될지 한번 이야기해봤는데요. 취업을 준비하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직업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저에게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많은 직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많이 고민해 보시고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셀프 리더십의 노트를 한 장 한 장 착실하게 잘 적어 내려가시길 바랍니다.